자, 이제 멋진 곡을 또 감상해 보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토크를 나눠봐야겠죠. 우리 위원장님께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우리 시민분들이 교육위원회에 또 위원장님께 궁금한 점들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시작을 해볼까 해요. 앞서서 잠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아마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또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으로 유보 통합 시에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지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자, 유보 통합 일단은 이게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보 통합 단어가 이렇게 익숙치는 않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유보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 나라 지금 이제 저출산 관련된 국가적인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입니다. 유치원은 이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은 양육을 주로 하는 기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이죠. 네. 유보 통합 이제 잘 알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다. 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또 주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 강동구에서 온 최법진이라고 합니다. 예, 혹시 슬아의 자제분이 계세요? 아니요, 저는 아이는 없는데 예, 이제 어떤 명절 때 네. 조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갈 조카도 있고 지금 어린이집 뭐 다니고 있는 아이도 있는데 이제 형 누나들이 이제 유보 통합 관련해서 네. 많이 이제 얘기가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뭔가 해서 질문 남겨봤습니다. 야, 그러셨군요. 이걸 귀 기울여 들으셨다가. 네, 저도 나중에 아이를 또 가질 거기 때문에. 또 네. 이제 미래 계획 중에 있으세요? 네네. 예. 이제 아이 전에 또 전 단계에 또 필요한 또 옆에 단짝도 계시고. 네, 있습니다. 어우,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그럼 본인의 계획, 꿈을 이뤄나가실 바라겠고요. 자, 그 질문에 대한 그럼 답을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죠. 네. 유보 통합이 되면 진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 나눠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교육의 질을 또 높이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시간 정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12시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해서 12시간으로 이제 만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그렇죠. 시간을 좀 더 늘릴 육아나 교육을 같이 이제 늘려준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3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무상 교육을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사들이 서로 다르거든요. 체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달라서 통합을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어떤 식으로 통합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이제 막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부는 2026년도에 유보 통합을 좀 종합적으로 이제 완료를 할 생각이긴 한데 조금 스케줄이 바쁘긴 하지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또 우리 시민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 주신 것 중에 이 교육보다도요. 교권 침해 또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방안이 궁금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이 질문은 혹시 어떤 분이 주셨을까요? 네. 혹시 이 질문을 좀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다음에 초중고에서 시간 강사 및 방과 후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지금 일을 한 지 16년 정도가 됐는데 네. 예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제 행동이 조금 과격해진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딱히 제재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겼습니다. 야, 그러셨군요. 실제로 이제 또 교육에 또 몸담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아마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교권 침해라는 거는 쉽게 상상할 수 없었어요. 네. 예, 선생님의 좀 이렇게 위험이 있었고 존경심 물론 뭐 지금 학생들도 있겠지만 네. 분위기 자체가 그러지 않았는데 훨씬 아래 세대인 두 분은 어떠셨어요? 실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느끼기에.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좀 엄격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 개개인적으로 고민도 들어주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완전히 다 풀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거나 대책 방안이 좀 있을까요?
서울시에서도 이 최근에 교권 침해로 인해서 교사나 교원들께서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문제도 됐었고, 그다음에 또 자살을 하시는 또 안타까운 일도 좀 벌어졌었는데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또 교육청하고 같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상임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례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원 예우 및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또 교권에 대한 어떤 보호나 활동을 보장해 주는 조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올 4월 달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학교 구성원에 대한 권리와 또 책임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기본적인 그 교권 침해라든지 또 학생들의 뭐 인권 그런 거, 또 교사님들의 뭐 인권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어떤 기준을 잡는 조례를 만들어 놨고요. 학교에 그 이제 자동 응답기라고 해서 녹음이 되는 전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전화 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미리 고지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혹시나 교권을 침해당했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민원적인 사항으로 힘들어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법적인 그런 것도 조언도 좀 받을 수 있게 하고 있고, 좀 충격적인 아니면은 그런 침해가 있으면은 혼자 이렇게만 고민하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현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와 상담도 하시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치유센터도 지금 좀 기능을 조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외부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교권이라고 해서 뭐 결코 뭐 스승과 제자의 뭐 강압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려스러운 건 그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자꾸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침해를 당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간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주신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서울시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신경 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 내용을 써주신 분은 또 어디 계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초구에 사는 최이진이라고 하고요. 예.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이제 출강 나가는 강사로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여러 방면으로 많이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서울 시민의 한 명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진짜 우리 위원장님은 어떤 부분을 가장 또 고민할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아예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AI를 이제 접목해서 교육이 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같이 끌어안고 갈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디지털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이제 디벗이라는 그게 들어오고, 전자지판이 들어오고, 또 앞으로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디지털 관련된 그런 교육 그 주변 기기나 이런 거 보급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디지털 교과서나 뭐 이런 디지털 여러 가지 이제 주변 기기들이 아직은 사실은 그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검증되지는 않았어요. 세계적인 추세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맨 1등을 해서 가야 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큰 추세는 맞지만 조금 더 천천히 좀 결과를 봐가면서 가야 됐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정책 과정에서 특히 디지털 관련된 그런 정책들은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정책이냐, 필요하지 않는 정책이냐, 옳지 못한 정책이냐를 분명히 한 번씩 다 되짚어 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서울시 교육위에서 열심히 또 노력하고 또 주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사이에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길래 뒤를 봤더니 예, 이제 반포대교에 그죠? 물줄기가 갑자기. 예. 이제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겠다는 분은 서울이라고 외쳐주시면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땡땡땡땡땡이다. 5글자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의 테마이기도 한 이 5글자는 무엇일까요? 저기 빨랐습니다. 자, 마이크 건네드리고요. 정답은요? 우리 아이들이다. 우리 아이들이다. 정답입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 위원장님 방에는 정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우리 아이들이라고 아예 명패를 새기셨다고요? 예. 이게 참 그렇게 계속 새겨 놓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명패로도. 제가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서 처음 이제 그 교육위원회 옆에 있는 위원장실에 이제 갔는데 제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상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아닌데? 그래서 새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서울시 의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명패를 사왔어요. 네. 사와가지고 거기에 제가 얘기했던 그 문구랑 그다음에 약간의 디자인을 좀 해서 출력을 해서 꽂아줬습니다. 네. 아, 종이로 해서 만들어줬군요. 네네. 근데 그 이제 플라스틱이 돼 있어서 제가 그거를 놓는 이유는 제 이 소신이 혹시나 까먹을까봐 아니면 제가 흔들릴 때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그런 뜻에서 제가 명패를 갖다 놓고 항상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항상 그걸 보면서 되새기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다. 자, 첫 번째 문제 아주 잘 맞춰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장님의 후반기 목표는 학생들이 이것하고 미래지향적인 서울 교육입니다. 자, 과연 학생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자, 서울을 외쳐주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외쳐주셨어요. 예, 마이크 드려보죠. 행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서울 교육 정답입니다. 네. 자, 굉장히 눈치 빠르게 정답을 잘 맞춰주셨습니다.